안녕하십니까. 창원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조금 전까지 나와서 저렇게 목을 놓고 땅바닥을 치고 바닥을 치고 애쓰는 이 모든 분들의 이 울림이, 외침이 정말 제 가슴을 막 찢어 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할 말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뭘 얘기합니까? 지금 저는 지난 4년 전에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평화통일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고 제 밑에 목사님들만 30여 명 이상을 특별위원들로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문재인 찍어라, 문재인 찍어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속을 수가 없어요. 4년 동안 지내오는 동안에 하루하루 지내는데 제가 가슴이 두근 반 세근 반, 이제는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지난 3월 22일 날 마지막으로 제가 당신이 나에게 준 임명장을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직능본부 평화통일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심영식을 임명한다. 이거를 갖다가 메고 저한테, 여기 부산, 제가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저한테 10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빡빡 깎고 청와대 앞에 가서 제인이 형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 형님 좀 나오시오. 내가 당신을 발벗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당신 뛰어다녔는데 한마디만 좀 부탁합시다. 커피 한 잔 사달라 소리 안 했지 않았어? 형님, 당신 정말 주사파 빨갱이 맞아? 그러면서 제가 그 양반 앞으로 그 앞으로 3월 22일 날 머리를 빡빡 깎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는데 이런 내용으로 고함을 질렀어요. 자, 이제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다. 여기에 응답하지 못하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어야 하리니 나는 정말 비장한 각오로 머리를, 목사가 33년 목회한 목사가 잘한다. 문재인 당신 따라다닌 죄 때문에 참 시퍼런 목사 머리 빡빡 깎고 오늘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는데 응답 안 하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답하라 문재인, 응답하라 문재인. 현재 수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당신 이 정부에 대하여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그 사상과 정체성의 불투명한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광화문 광장으로 적시 달려나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문재인 당신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북한에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지난번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다시에 이모라고 당신이 가서 만났던 그분이 친엄마가 아닌가?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나머지 얘기는 물어볼 것도 없어. 어제 저녁에 제가 나머지 분들은 저기 다른 숙소에서 주무시는데 저는 저희 집이 여기 구포 만덕동에 어머니가 거기 계셔요. 아파트에. 저는 다 계시라 그러고 저는 밤에 11시가 넘어서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 86세 되신 너무 우리 어머니가 그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만나서 들어가서 아이 그래 그런데 신목사 뭐 한다고 그렇게 머리를 깎고 이러고 사냐 이기요. 권사님이거든요. 마음이 아프다 이 눈물이 걸성걸성하면서 어제 제가 부산역 광장에서 했던 그 영상을 이래 보여드렸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면서 어머니 8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 친엄마가 북한에 살다가 죽었다 그러네요. 그랬더니 그 말을 당신이 알고 있더라니까. 맞아 여기에 엊그제 얼마 전에 살다가 죽은 친엄마라고 하는 양반 문상을 깔려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려 하니까 아무도 오지 마라 그러고 6인실 요양병원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는데 그 6인실에 있는 사람도 환자들도 환자 가족들도 아무도 몰랐대요. 대통령 어머니라고 하는 걸. 그러면서 이 노모 어머니가 그거는 신목사 말이 맞는 것 같네. 큰일이에요. 이게 왜? 당신의 친어머니가 북한에 살다가 돌아가셨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일국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친엄마가 북한의 친엄마가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했겠냔 말이야. 야 이 썩은 삶은 소대가리야 머저리야 앵무새야 나이 40도 안 된 그 젊은 애들이 지금 현직 대통령을 보고 삶은 소대가리야 머저리야 멍충아 한마디 말을 못하지 않냐. 친엄마가 북한에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당신이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 했다면 그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도 없고 얼마나 밤낮으로 지령을 받고 살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물은 거예요. 왜? 사실이면 죽자. 국민을 더 이상 속이지 말고 내 친엄마는 북한에 살다가 돌아가신 누구고 한국에서 어머니라고 엊그제 죽은 사람은 내 친어머니가 아니오. 얘기해라. 그 얘기요. 두 번째,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문용영 씨가 흥남 철수 때 메르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내려온 게 맞는가? 아니면 6.25 전쟁 참상한 전쟁에 경북 영천에서 북한 계례군 대위로 북계군의 대위로 이 땅에 내려와서 저 낙동강 위 영천에서 포로로 잡힌 문영영 북한군 대위가 맞는가? 대답하라. 미국에 가서도 우리 아버지가 메르디소를 흥남 철수 때 타고 오신 우리 아버지 그랬거든요. 그 제도에 왜 그 제도에서 났습니까? 53년에 났으면 52년도에는 새끼가 생겨야 53년에 났는데 방공포로 그제의 방공포로가 53년이 지나고 나왔거든. 그렇다면 어떻게 방공포로서 안에서도 무슨 무엇으로 아기를 놓나? 이렇게 불투명한 당신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해야 되냔 말이요.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세 번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연설에서 간첩의 왕 신현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숨은 의미가 무엇인가? 혹시 그때 참석했던 북한 인사들 중에 특히 김여정이를 의식하고 그렇게 말한 것인가?
네 번째, 당신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일을 굳이 부정하고 있다. 왜? 당신은 북한 정권이 수립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DPRK가 이 한반도의 참된 주인이고 1948년 이승만 정권이 만드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이 대한민국은 사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당신의 참된 조국은 저 북쪽 DPRK가 맞는가? 응답하라. 저는 응답을 물어볼 자격이 있지 않소. 다섯 번째, 북한 공산당을 창건한 1등 공신인 김원봉을 대한민국 국군 창설자라고 시간만 나면 가는 데마다 말하고 있다.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가? 북한 DPRK를 건국하는 1등 공신 김원봉이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 창설자라고 일국의 대통령이 여섯 번째, 지난번 대통령 연설할 때 월남이 패망해서 공산화되고 900만 명이 학살당한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월남이 월맹에게 패망해서 9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희열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가? 그렇구나. 이제 당신이 희열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다 작용화, 주사파, 공산화 시켰으니 이제 조금 후에는 우리 아바이 김정일 동지가 남한에 내려가 적화하면 5천만 민족 중에 3천만 명을 우리가 갈기갈기 찢어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남은 2천만 명, 그 노동자 농민들 2천만 명하고 우리 북한 주민 2,500만하고 합해서 새로운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3천만 명이 죽어갈 걸 보고 희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냐?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일곱 번째, 코로나19 전국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을 집중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진정 한국 교회가 종국에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넘겨주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집단이 교회라고 봐서 그런가? 그래서 선제 조치 차원으로 이 정부의 모든 기구와 언론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인가? 마지막 여덟 번째, 아직까지 왜 본인이 언급한 대통령 취임 시에 언급한 광화문 대통령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가? 취임 당시 퇴근하면, 당신은 퇴근하면 일반 공무원처럼, 나는 퇴근하면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밤을 세워서라도 토론해서 끝장 토론을 해서 한 점 국민들 사이에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왜 4년이 다 지나가는 오늘까지 구중궁궐 청와대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 광화문 광장으로 달려나와서 국민들 앞에 이 모든 의혹을 한 점 숨김없이 해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응답하라 문재인, 응답하라 문재인, 응답하라 문재인. 2021년 3월 22일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를 발벗고 나서서 돈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통일위원회 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식, 제가요 임명장만 갖고 있는 게 아니요, 요 뒤에 사진 한 장이 4년 만에 내가 찾아낸 거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저거 임명 하나 받았지 뭘 했을까? 여러분 그래도 보셔요. 가까이 있는 분은 보실 텐데 이날 대통령 선거 투표하러 들어가는 날이요. 요 날이 그때 우리 불광초등학교 벽보에 붙어있는 그 1번부터 4번까지 1번 문재인, 2번 홍준표, 3번 안철수, 4번 유승민, 1번 앞에 딱 가서 1번 시켜두고 사진을 멋지게 찍은 이 사진이 오늘 저에게는 제 생애 최고의 부끄러운 사진입니다. 오늘까지 80일이 지나갑니다. 저는 이 머리를 깎고요 21일간 제가 있는 그 광화문 감리회관 앞에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이슬이 오면 이슬을 맞고 그 자리에서 그 침낭 하나 가지고 그곳에서 형님 나오시오 형님 나오시오 그랬어요. 지난 5월 말까지 형님 나오시오는 이제 끝났습니다. 더 기다려도 나올 기미가 없어. 제가 7번에 걸쳐서 이렇게 갔다가 외쳤더니 더불어민주당, 이 방송 나가니까 잘 봐라, 이 보세요, 이 더불어민주당 딱 마크가 찍힌 여기에 임명장이 있지 않소. 이 더불어민주당, 너가 이 개자식들 잘 들어라. 너희들 나를 이렇게 생매장을 시키려고 이 짓을 시켰냐? 순간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조국 대한민국은 그렇게 알량한 몇 가지 속임으로, 너희들의 그런 속임으로 대한민국은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임명장에 빨간 줄을 껐어요. 이제부터는 문재인 형님이라고 했던 내가 내 입술을 아주 내 입을 갈아버려야 되고, 문재인 이 개자식아, 지금부터는 내가 싼 똥을 치우러 간다.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운다. 이 분들의 외침이 가슴에 갈기갈기 찢어내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도망을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해. 지은 죄가 많아서 꼼짝없이 내일 모레까지 이 5일 동안 따라다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문재인 하는데 나는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부끄러워서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아이고 괜찮아? 여러분은 괜찮지만 내 가슴은 괜찮지는 않아. 내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야? 도망갈 수도 없고, 에라이 이리 죽어도 저리 죽어도 죽었기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이 혁명당에 가서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에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제가 따라다닐게요. 죄인이 중에 죄인이지만, 이렇게 영성도 없는 이 불쌍한 목사지만 따라다닐게요. 내가 가서 가는 데마다 이렇게 외칠게. 그리고 덩신 쪼다짓한 거 내가 부끄럽지만 가는 데마다 밝힐게요.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부끄러움을 밝혀도 결론은 내년 3월 9일은 속지 말자. 내 같은 사람이 지냈으니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자. 이 교활한 저 문재인 주사파 공산화 정권, 저자들을 불같은 눈으로 불을 바짝 켜서 이 창원이 어떤 도시요, 민주화의 도시요, 이 국민의 최고의 불이 붙는 혁명의 도시가 창원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불을 붙여 주십시오. 제가 앞에서 죽으라면 죽도록 제가 달려갈 테니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주시오. 그래서 좋은 날에 한번
어영차 같이 한번 춤 한번 추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